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못 해낸 기술을 한국이 먼저 해냈기 때문인데요. 그 현장을 본 미국 과학자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기술. 그 꿈을 현실로 만든 나라, 대한민국.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인류의 미래를 10년 앞당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뜨거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벨먼입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40년간 핵융합만 연구해온 물리학자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 분야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연구소 근처 카페에서 과학 전문 유튜버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질문은 예상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박사님, 핵융합 발전이 언제쯤 상용화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최소 30년은 더 걸릴 겁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중국이 몇 초 유지했다고 떠들어대지만 그런 건 실험실 장난감 수준이죠. 그런데 인터뷰어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국의 K스타가 1억 도 플라즈마를 30초간 유지했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에서 핵융합이라니. 한국 말씀이세요? K스타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과장된 발표일 겁니다. 플라즈마 물리학은 그렇게 만만한 분야가 아니거든요. 사실 한국이 핵융합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물론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처럼 수십 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나라들도 여전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 클레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금 뭐해요? 인터뷰 하나 끝내고 집에 가는 중이야. 클레어는 제가 은퇴한 후 에너지 스타트업을 차린 똑똑한 딸이에요. 37살이지만 사업 감각이 뛰어나죠. 아빠, 한국 회사랑 기술 제휴권으로 출장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한국에? 갑자기 왜? K스타라는 곳에서 핵융합 기술 관련해서 제안이 왔어요. 아빠가 전문가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K스타라는 이름이 또 나오네요. 아까 인터뷰에서도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클레어야,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빠, 편견 갖지 말고 한 번만 봐줘요. 제 회사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딸의 간청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호기심도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핵융합 분야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마 과장된 실험 결과나 허풍일 가능성이 높지만 딸의 사업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가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K스타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죠. 그런데 생각보다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어요. 논문 한두 편과 보도자료로는 진짜 실력을 알 수 없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공항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레어가 저를 이끌며 대전까지 KTX라는 고속철도로 간다고 설명했어요.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하더군요. 기차역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사가 마치 공항처럼 웅장했어요. 그리고 기차가 정말 조용하게 미끄러지듯 들어왔죠.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산과 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풍경이었어요. 좁은 땅에 모든 게 촘촘히 들어서 있었죠. 여기서 핵융합 연구를 한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대전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KF에 가는 거냐고 영어로 물어보더군요. 거기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했어요. 클레어에게 물어보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줄임말이라고 하더군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들이 정말 거대했어요. 미국의 연구소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규모였죠. 입구에서 서윤기 박사가 저희를 맞이해줬습니다. 52세 정도로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영어가 꽤 유창했죠. 이곳이 한국 초전도핵 융합 연구장치 K스타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서윤기 박사가 저희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보니 젊은 연구원들이 정말 많았어요. 20대, 30대가 대부분이었죠.
전체 직원이 약 600명이고 그중 박사급 연구원이 200명 넘는다고 하더군요.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어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각자 컴퓨터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죠. 서윤기 박사가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플라즈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 연구원이 어제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서윤기 박사도 저에게 그들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했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도넛 모양의 거대한 장치 내부에서 플라즈마가 빛나고 있었어요. 온도계가 올라가면서 1억 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윤기 박사가 정확히는 1억 800만 도까지 올라갔고 30초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플라즈마가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4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안정적인 플라즈마는 처음 봤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초전도 자석 기술과 플라즈마 제어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제어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영상이 끝나고 제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클레어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아빠, 어때요? 생각보다 대단하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영상이 끝나고 서윤기 박사가 저를 K스타 실험동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방금 본 영상이 진짜라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에 회색 머리를 가진 70세 정도의 남자였어요.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죠.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멈춰 서더니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벨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김태식입니다. 30년 전 로스앨러모스에서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태식이라고요? 1995년에 제가 가르쳤던 그 한국인 대학원생 말인가요?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때 김태식은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연구실에 와서 밤늦게까지 실험했죠. 영어가 서툴러서 고생했지만 끈기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태식이구나. 정말 오랜만이야. 저는 반가움에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김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곳 핵융합연구원의 수석연구원입니다. K스타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자 김태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플라즈마 물리학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제자가 이런 대단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니요. 그런데 태식아, 아까 본 영상이 정말 진짜인가? 1억 도를 30초 동안 유지했다는 게?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작년 12월에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초 기록이에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해?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다 실패했는데? 제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태식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이 30년 전에 가르쳐주신 자기장 제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거기에 인공지능과 초전도 기술을 결합했어요. 그래도 플라즈마는 워낙 불안정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과학자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을 30년이 지나서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그때 서윤기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님과 아시는 사이셨군요. 네, 제 옛 제자입니다. 클레어도 신기했어요. 아빠,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김태식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시간 되시면 실제 K스타 장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그것도 제 제자가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기술로 이런 성과를 낸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좋아, 보자. 김태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마치 30년 전 제가 칭찬해 줄 때의 그 표정 같았어요. 우리는 함께 K스타 본체가 있는 실험동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틀렸던 걸까요? 실험동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대한 홀 중앙에 도넛 모양의 금속 덩어리가 우뚝 서 있었어요. 높이가 10m는 좋게 넘어 보였죠. 이게 K스타입니다. 김태식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장치 주변으로 수많은 케이블과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심장과 혈관 같았어요. 연구원들이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서윤기 박사가 무게가 약 1만 톤 정도 되고 그 안에 초전도 자석이 들어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1만 톤이라고요? 미국의 어떤 실험장치보다도 큰 규모였습니다. 김태식이 장치 옆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교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거든요. 김태식이 이 안에서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가둬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장치를 한 바퀴 돌면서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 본 어떤 장치보다도 정밀했어요. 볼트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조립되어 있었죠. 김태식에게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지 물어보니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5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15년간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장기적인 연구에 투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실험 준비가 시작된다는 신호였어요. 김태식이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제어실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따라갔죠. 제어실 유리창 너머로 K스타가 보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마이크에 대고 플라즈마 생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모니터들의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압력, 자기장 강도 등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어요. K스타 내부에서 희미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 같았는데 점점 커지더니 도넛 모양으로 퍼졌어요. 연구원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5천만 도, 7천만 도, 9천만 도로 계속 상승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1억 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드디어 1억 도를 돌파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플라즈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흔들림이나 요동이 거의 없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연구원이 10초, 20초, 25초를 세더니 드디어 30초 달성을 발표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1억 도 플라즈마를 30초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겁니다. 김태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40년간 연구했지만 이런 장면은 꿈에서나 봤던 일이었거든요. 클레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실험이 끝나고 플라즈마가 사라졌습니다. K스타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윤기 박사가 다가와서 실험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모든 수치가 완벽합니다. 온도, 밀도, 지속시간 모두 계획대로 나왔어요. 저는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죠. 이건 분명 진짜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의 핵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실험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어실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클레어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제 믿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어요. 클레어의 눈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 아빠도 확인했잖아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다 실패했는데? 클레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인정하기 싫어해요? 한국이 해냈다는 게 그렇게 믿기 어려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게 아니야. 다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요? 방금 직접 보지 않았어요? 데이터도 확인했고 실험도 목격했잖아요. 클레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분야에서 한국이, 그것도 제 제자가 저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네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야. 복잡하다고요? 아빠, 지금 제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7살이에요. 에너지회사 대표라고요. 클레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지금까지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작은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평생 해온 연구를 여기서 해냈잖아요. 그런데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클레어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어. 내 평생을 부정당한 기분이야.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클레어가 표정을 누그러뜨렸어요. 아빠, 부정당한 게 아니에요. 아빠의 연구가 여기서 꽃 피운 거예요. 그때 김태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희 대화를 들었나 봐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께서 3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이론이 이 기술의 바탕이 됐습니다. 교수님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김태식의 말에 저는 뭔가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해내지 못했어. 교수님은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저희는 그 씨앗을 키운 것뿐입니다. 김태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클레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아빠의 제자가 세계 최초로 해낸 거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진짜라는 것과 제가 그동안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미안해, 클레어야.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봐. 클레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라도 인정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전의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을 서성거리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정말 현실이었나요? 1억도 플라즈마, 30초간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제 제자 김태식의 놀라운 성취.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호텔 로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식입니다. 교수님, 혹시 잠 못 주무시는 건 아닌지요? 정말 신기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김태식은 여전히 제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깐 나와서 이야기하실까요? 호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24시간 카페에서 김태식과 마주 앉았을 때 묘한 기분이었어요. 30년 전 연구실에서 밤늦게 실험하며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거든요. 김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뒤바뀐 기분이야. 김태식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전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때 내가 그랬나? 네,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과학자는 기존 지식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제가 했던 말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아이러니했습니다. 김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건 과학 이전의 끈기였습니다. 끈기? 네, 실험이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100번 실패하면 10번째에 성공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김태식이 실험에 실패할 때마다 낙심하는 모습을 보며 격려했던 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K스타로 1억 도를 달성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교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김태식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어요. 하지만 나는 중간에 포기했어. 핵융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 교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길을 가신 거죠. 김태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험만 가르쳤고 너는 기술을 만들었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김태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교수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간 연구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태식도 울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사제 간의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태식아, 고마워. 네가 이뤄낸 걸 보니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교수님이 계셨기에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우리 기술을 인정해 주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인정해. 너희가 해낸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김태식이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30년 전 제가 칭찬해 줄 때의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세계에 이걸 알려주시겠어요? 교수님 같은 권위자가 인정해 주시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더군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클레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특별 인터뷰를 하기로 한 거예요. KFE 연구소 앞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클레어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아빠, 정말 괜찮아요? 이 영상이 올라가면 전 세계가 볼 텐데. 그래야지. 진실을 말해야 할 때야.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클레어가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는 40년간 핵융합을 연구해 오신 미국의 권위자이신데 한국의 K스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정상입니다. 클레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했던 대답과 달랐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확신합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K스타는 인류의 미래를 10년 앞당겼습니다. 1억도 플라즈마를 30초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클레어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앞서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몇 초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30초를 달성했으니까요. 제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꿈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클레어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핵융합 기술을 전 세계에 추천하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보장해요. 한국의 K스타 기술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전체의 희망이에요. 촬영이 끝나고 클레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정말 감동이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당연한 일이야. 과학자라면 진실을 말해야지. 그날 저녁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제목은 40년 핵융합 전문가가 한국에서 본 충격적 진실이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폭주했죠. 진짜 미국 박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나? 핵융합 발전이 정말 가능한 거네?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그리고 네이처 같은 과학 저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김태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전 세계가 우리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사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을 극찬했다는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진 거예요. 벨먼 박사, 정말로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K스타는 우리가 꿈꿔왔던 수준을 이미 달성했어요. 그 인터뷰가 나간 후 미국 과학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원로 과학자가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렸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죠. 똑같은 풍경인데도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서재에 앉았을 때 벽에 걸린 40년간의 연구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상장들, 그리고 실패한 실험들의 기록까지. 모든 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클레어가 저녁을 먹으러 찾아왔습니다. 아빠, 어때요? 기분이 좀 정리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지. 클레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서전을 쓰기로 한 거예요. 제목은 뜨거운 꿈, 내가 본 인공태양으로 정했죠. 몇 달 동안 원고를 썼습니다. 40년간의 연구 여정과 한국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김태식과의 재회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특히 한국의 K스타 기술에 대해서는 한 챕터를 전부 할애했습니다.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과학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도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예상보다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원로 과학자가 한국 기술을 극찬한 책이라는 점이 화제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책이 출간되기 전에 김태식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한국 전통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였어요. 교수님, 덕분에 K스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이야. 책 출간 기념의 날,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질문들도 예상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현재 핵융합 기술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인류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태식이 선물로 보내준 K스타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모형이었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모형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이 바로 핵융합으로 빛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40년 전 젊은 과학자였을 때 꿈꿨던 인공태양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말이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편견을 갖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정한 과학자로서 진실만을 추구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을 현실로 만든 나라라고 부르게 됐죠. 그리고 그 꿈의 한가운데에 제 제자 김태식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